안녕하십니까, 바버TV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차박 전기 관련해서 문의사항 댓글들을 쭉 보고 답을 달긴 했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어서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 경보기 달려 있으면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확인? 저전압 시동 기능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저전압 시동 기능만 있는 경보기는 모두 가능한 건가요? 저전압 시동이 걸리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1.8V 설정만 되면 됩니다. 그쵸? 11.8로 하시던, 불안하신 분들은 12V를 하시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고보다 전기 매트, 그쵸? 겨울에 전기 매트, 냉동고나 전기 매트나 시간당 4A에서 5A 정도, 원래 이제 광고에는 3A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측정은 안 해봤지만 느낌상으로 봤을 때 한 4에서 한 5 정도 먹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글들 감사드립니다. 저전압 금액이 저게 모델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착 업체마다 장착 비용을 별도로 좀 이렇게 틀리게 받는 것 같아서 여기서 금액을 오픈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장착 업체 몇 군데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후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열에 대한 경각심, 그쵸, 후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전압 시동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엔진 내부를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가 할 때 갑자기 정비 중에 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큰 정비를 한다 그러면 저전압 시동 장치를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끄든가 아니면 이제 수리하시는 분께 저전압 시동 장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정진성님. 그리고 이런 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11.9V 설정 후 저전압으로 시동이 걸리면 10분 동안 배터리가 이제 얼마나 충전되냐, 쓰는 양은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충전되는 거냐, 저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 자동차에 저도 잘 모릅니다. 발전기가 있죠. 이 발전기의 이름을 옛날에 제네레이터라고 했는데 알터네이터라고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알터네이터. 이게 올란도 기준으로 시간당 1시간에 140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120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어서 암페아시 여하튼 120이라는 용량으로 1시간 동안 충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알터네이터에서 보내는 거는 120이고 올란도의 배터리는 제 거는 지금 70짜리를 쓰고 있지만 원래 80A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배터리가 지금 0A 상태다, 전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충전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서 다 충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120A니까 1시간에 120A니까 이거를 6으로 나누게 되면은 10분당 충전 용량이 나오겠죠. 6분이면은 6, 20이니까 10분을 내가 시동을 걸어서 충전을 했을 때 20A가 충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A가 충전이 되는데 내가 쓰는 전기는 얼마냐. 제가 쓰는 냉동고가 시간당 4A의 전기를 먹는다고 스펙에 나와 있어요. 그냥 5로 보죠. 5A씩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5시간 정도를 돌렸다. 그리고 5시간 후에 저전압 시동이 걸렸다면 5, 5, 25니까 25A십니다. 그러면 전기 쓴 거 웬만큼 다 충전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알터네이터가 예를 들면은 자동차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충전을 안 시키고 그냥 꺼집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를 쓴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이 11.8이든 12V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알터네이터가 열심히 충전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이 정도 충전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그랬고 실제로 썼을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제 배터리는 AGM 배터리라고 일반 배터리보다는 충전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알터네이터의 시간당 충전하는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반 배터리도 큰 무리수는 없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해가 좀 되셨겠죠? 냉동고가 전기를 많이 먹는 거고 스마트폰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먹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봤다시피 4시간 5시간 그 정도에 한번 걸릴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러니 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몸으로 느낀 거니까 그냥 몸으로 느낀 거고 확실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비용 중복이고요. 승용차에서 SUV로 옮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진짜 올란도를 차박 때문에 사긴 샀지만 너무 좋아요. 제가 차가 항상 4대 정도씩 있었거든요.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올란도를 산 이후로는 올란도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올란도가 아닌 차를 타고서 뭐 속초에 갔어요. 드라이브 겸 뭐 속초를 갔는데 회에다가 소주를 한 잔 먹고 나면 진짜 고민스러워요. 숙소를 잡어? 내일 가야 되는데 그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쉬는 것도 다른 차들은 의자는 물론 편한데 이 편의시설이 제가 뭐 여러가지 올란도에 꾸며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편의시설이 너무 편한 거죠. 운전석 좌석 앞으로 밀고 보조선 밀고 뒷좌석에 앉아있으면 뭐 영화도 보고 그 12V 커피포트로 커피도 뭐 끓여서 먹고 뭐 기타 등등 뭐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서 먹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을 거의 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어차피 바꿀 때가 됐다 그러면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스타렉스 크기의 전기차가 나오면 바로 바꿀 겁니다. 그쵸, 스타렉스 크기의 전기차 아니면 팰리세이드 정도 크기의 전기차.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로 바꾸는 거는 우리 캠퍼들 입장에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갑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는 중국에서 나온 뭐 팰리세이드 크기의 SUV 전기차가 한 대 있긴 하던데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차박하고 뭐 쉽게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면 최소 올란도 이상의 사이즈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산철 배터리라면 인산철 배터리가 충전이 더 빠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메인 배터리를 인산철로 한번 바꿔볼까 지금 살짝 고민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저전압돼서 시동 걸리는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를 자꾸 뭐 3년에 한번 교환할 바에는 인산철 배터리는 좀 수명이 기니까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올란도는 모든 올란도가 트렁크 시거잭의 상시 전원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에 나왔던 것만 상시 전원이고 제 차까지는 상시 전원인데 그 다음 차부터는 상시 전원이 아닙니다. 근데 트렁크에 있는 상시 전원을 쓰기는 상당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는 뭐 핸드폰도 충전하고 뭣도 하고 좀 이렇게 있어야 편하지 트렁크에 있는 걸 가지고서 막 연결해서 쓰려고 그러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상시 전원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석 쪽에 상시 전원이 하나 더 운전석 쪽에 상시 전원을 하나 더 만드시는 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10분 정도면 배터리 완충이 가능한 건가요? 완충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충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20에서 25A 정도 뭐 충전되겠죠. 또 하나 여기 배터리가 자동차 배터리 성능이 안 좋으면 충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방전되진 않겠죠. 조금 더 짧은 시간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동이 걸릴 테니까. 가솔린이면 조용하고 좋은데 이게 가솔린의 공회전 연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올란도를 빼놓고 나머지 차는 전부 다 그 가솔린 차량이긴 한데 올란도가 저의 첫 번째 디젤 차거든요. 근데 가솔린 차량의 공회전 시 연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란도는 뭐 1시간에 한 800원 꼴?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차량은 제 차는 디젤이 맞습니다. 모래님. 차박 텐트 연결하면 마우라의 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저전압 시동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전압 시동은 그냥 10분입니다. 5시간, 6시간에 한 10분 정도 걸리는 정도니까 만약에 겨울에 도킹을 하셨겠죠? 뭐 겨울이 아닌 이상은 도킹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도킹을 하면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겨울이 아니면. 겨울에 그냥 도킹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아마 그 도킹 텐트 영상 보시면 왜 겨울에만 도킹하는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근데 뭐 한 10분 정도 뭐 되니까 그냥 뭐 문 좀 열어놓고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예, 뭐 이런 차량 가능하겠지만 하이브리드, 그쵸, 똑같겠죠 원리는. 뭐 전기차가 아니니까 뭐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레카, 예, 배봉현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정말 예전서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비쌌죠. 금액이 좀 비싸서 내가 필요한 건 저전압 차단일 뿐인데, 저전압 시동일 뿐인데 이거 원격 시동까지 다 달아야 되나 했는데, 일단 뭐 다른 제품들이 좀 약하거나 없으니까 그래서 찾고 찾다가 할 수 없이 아무튼 설치를 했는데, 그 외의 기능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차 안에서 원격으로 시동 거는 거 너무 좋아요. 장착, 예. 이거는 아마 그 전에 보셨을 텐데, 예, 업무 협의가 돼서 상시 전원도 연결해 주기로 했으니까 위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전화번호에 전화 거셔서 제일 위에 그 제가 쓴 글에 있으니까요. 거기 전화 거셔서 뭐 주변에 가까운데 안내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하면 어느 정도 충전됩니다. 예, 답변 듣고. 캠핑카, 이거 참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전 이런 쪽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에는 솔직히 캠핑카도 뭐 무시동 히터, 뭐 냉장고, 뭐 우리랑 전기 쓰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명을 좀 더 많이 쓴다 뿐이죠. 거기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뿐이에요. 자, 사람이 없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진짜 노지에 갔어요. 절벽 같은데. 자, 그런데 갔다. 배터리 하나도 없다. 지금의 제 차 시스템이고 이 차가 캠핑카다. 전자레인지 쓸 때 시동 걸고 그냥 쓰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시동을 안 걸고 쓰면 배터리가 바로 방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동 걸고 전자레인지 쓸 수 있겠죠. 잠깐 쓰니까 뭐 전자레인지 쓰는 시간이 한 2분? 뭐 아주 길게 쓰면 한 5분 쓰지 않을까요? 그 시간 동안에 잠깐 시동 걸고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저전압 차단 기능이 있으니까 뭐 히터, 무시동 히터를 돌리든,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냉장고도 제가 이렇게 돌리는데 캠핑카에 들어가 있는 냉장고랑 제 냉장고랑 큰 차이 안 납니다. 전기 소모량도 크지 않고요. 물론 뭐 가정용 냉장고처럼 이제 큰 거 12V짜리 뭐 LG에서 뭐 냉장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캠핑카도 사실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저처럼 메인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이렇게 전기를 쓰면 메인 배터리를 그냥 저 인산철로 바꾸면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 하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셔서 다시 얘기하지만 전문가는 아닌데 저라면 그렇게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비싸거든요. 저 배터리 시스템 한번 장착하려고 그러면 배선 깔아야지, 주행 충전기 들어가야지, 뭐 아무튼 비싼데 지금 방식으로 캠핑카에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키 방식 차량 가능합니다. 마이키 클래식이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 방식 차량은 스마트 키 버튼을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어디 뭐 게러지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든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미국에 체인점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아마 이게 수출도 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본사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쵸. 웬만한 원격 시동기들은 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알터의 수명은 짧아질 수 있죠. 맞습니다. 알터네이터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자주 돌면 그냥 소모품이에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면 요새는 밑창이 닳기 전에 그냥 지겨워서 갈죠. 여하튼 그런 것처럼 신발이 뭐 밑창이 다 낡아가지고서 뭐 가는 것처럼 알터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부속들이 있는데 많이 돌면 수명을 다 하겠죠. 근데 이게 신품이 올란도 기준으로 20만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재생이라고 하죠. 고장난 거에 이제 부품을 새 걸로 교체해 가지고 쓰는 재생, 그거는 10만원이 안 될 겁니다. 공임을 다 포함해도.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그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몇 년에 한 번인데 뭐 갈면 이제 알터네이터의 수명이 한 12만 킬로 이 정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전압 시동 걸어서 뭐 우리가 솔직히 아침에 예열도 하고 후열도 하고 밀려가지고 시동 걸고 가만히 있기도 하는데 10분 정도 뭐 하루에 2번 걸린다고 해서 알터의 수명이 짧아진다?
예, 그것도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예, 뭐 민감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미전수사님께서도 알터의 수명은 다소 짧아질 수 있겠지만 잦은 사용으로 인해 배터리를 갈던 알터를 갈던 보조 배터리 추가 저거보다는 훨씬 싸다. 장기적으로 비교해봐도.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AGM 배터리가 예, 충전이 조금 빠르죠. 그리고 방전에 좀 강하고요. 근데 제가 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지만 아주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사실. 다만 제가 이제 배터리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써서 셀 밸런싱을 맞추는 건데요. 그러니까 6년을 썼겠죠.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쵸. 사람 없는 오지 가서 하라고 영상에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이미 있는 내용이에요. 이무개님. 네. 그쵸. 뭐 옆에서 캠핑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시동 걸고 그러면 짜증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뭐 예, 캠핑 가는데 옆에서 막 밤새도록 시동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말하기도 좀 뭐하고.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서로 다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낮 시간에야 약간 좀 이렇게 시동이 잠깐 걸린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는데 밤에는 특히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피코캠퍼님 음악도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코캠퍼님은. 예. 저도 옛날에 작곡가 출신이거든요. 근데 피코캠퍼님도 음악을 하셨었나봐요. 예, 공회전은 예, 금지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부 기온이 30도 이상, 예, 0도 이하면 법에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공회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환경을 정말 생각한다 그러면 전철 타고 다녀야죠.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열혈 시청자가 됐습니다. 덩왕호님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수님 댓글을 참 많이 달아주시는. 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후열 때문에 다셨군요. 히터로 예, 히터 키고 잡니다. 그쵸. 예, 잘 쓰고 계셨었군요. 이미 쓰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이렇게 잘 쓰셨던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구형차도 가능합니다. 예, 대도원님. 그쵸. 마이키 프리미엄 뭐 링크를 하시든가 저처럼 블루투스 모델을 하시든가. 링크는 월 사용료가 5,500원 들어가는 거고 블루투스는 거리 제한은 있지만 뭐 월 사용료가 안 들어가는 거죠. 저는 캠핑 시에만 쓸 거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타고서 미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링크까지는 필요 없었고 그냥 블루투스 모델로 했습니다. 순정 스마트키, 스마트폰 이 제품으로 장착하고 상시전원 하나 따면 되는 건가요? 예, 아무튼 제품 장착하고 상시전원 하나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요? 네. 아, 또 있네요. 예, 차박전기. 예, 제 생각에는 캠핑카까지도 퍼질 수도 있는 패러다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치맨 있을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걸 그랬어요. 아휴, 감사합니다. 예, YB님. 그쵸,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검색은 다 해보시고 뭐 저렴한 걸로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 이전 영상에서 그 언급했지만 세 가지 기능, 원격 시동, 후열, 그 다음에 저전압 시동. 이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차 안에 자다가 창문 열고 싶은데 그 버튼 누르러 이렇게 돌아가지고 앞으로 팔을 뻗고 스타트 키를 누르는 행위도 참 쉽지 않잖아요, 자다가. 근데 이게 좋은 게 문 닫힌 버튼을 딱 누르면 ACC 모드가 돼서 창문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막 해보니까 차 안에 누워가지고 문 열림을 하든가 닫힘을 누르면 잠깐 차의 전기가 돌아요. 한 10분 정도. 그때 창문을 내리면 되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나중에 활용기 영상을 다시 만들 겁니다. 원래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솔린으로 기변을 했습니다. 정진성님. 예. 이동 설치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답글은 이렇게 달아놓긴 했는데 이동 설치 왜 안 되냐 하면 이게 쉐보레 차하고 현대 기아 차하고 뭐가 다 조금씩 틀리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쉐보레를 타다가 쉐보레로 가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쉐보레를 타다가 현대 기아로 가거나 현대 기아를 타다가 쉐보레로 오면
알고리즘이 완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시동이 한 번에 안 걸리면 한 번에 안 걸려서 방전될 정도면 배터리 갈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한 번에 안 걸리고 두 번, 세 번 시도를 해가지고 만약 걸렸다. 뭐 그러면 방전 염려는 없는데요. 겨울철에 시동이 한 번. 이때는 저전압 설정을 조금 높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겨울철에는 뭐 12.2V나 12.3V로 조금 높여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디젤 차량이든 가솔린이든 시동 걸고 있는 건 분명히 민폐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한광수님 감사합니다. 그쵸, 걱정 없습니다. 공회전의 부담, 뭐 냉장고를 돌려서 어디 가서 해야 하나.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기혼 걸림. 비용은 장착업체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PG 차량도 가능합니다. 제가 업자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가 더 욕이 날 수 있겠는데, 업자면은 이런 거를 뭐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외제차는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마이키 프리미엄 BT라는 블루투스 제품입니다. 링크. 시동 차에 타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량 전원 ON이 되는데, 그냥 시동이 걸리면 알터네이터가 돌기 때문에 됩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AX바님. 개인 장착은 거기서 제가 영상을 거기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 장착하는 영상은 찍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 장착을 할까봐 그렇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괜히 본사에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업체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손 분들이 항상 있으시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냥 딱 보고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놀러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죠? 디젤차의 경우 저전압 시동으로 인해 공회전이 잦을 시 DPF에 치명적입니다. DPF. 그쵸. 잦을 시죠, 잦을 시. 그 점을 고려해서 이거는 저도 뭐 잘 모르죠. 차를 잘 모르는데, DPF가 뭐냐면, 제가 아는 DPF는 매연이 원래 이렇게 뿡 하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매연 저감 장치인 거죠. 그래서 매연을 아무튼 매연을 그냥 차 안에 그냥 보관하는 거죠. 그 배기 마지막 나가기 전에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동차가 이제 항속 주행, 약간 좀 RPM을 좀 쓰거나 고속으로 쭉 달리게 되면은 걔를 이제 그때 태우는 겁니다. 모아놨다가 태우는 거. 그러니까 저전압 시동으로 인해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DPF가 쌓이겠죠. 거기에 이제 매연이 쌓일 겁니다. 근데 10분이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밀려가지고 서 있는 시간이 20분, 30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고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때문에 DPF에 치명적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는 캠핑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2박 3일 캠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시동이 10분씩 6번이 걸렸다고 하다도 집에 가지 않습니까? 장거리를. 뭐 1분 거리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DPF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또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블랙크로님의 말씀이 분명히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맞지만, 제 생각엔 캠핑 다니시는 분들한테 장거리 운행이 많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2번, 3번, 많으면 3번 이렇게 10분 정도 시동 걸리는 걸 가지고 DPF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비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예. 하이브리드 차가 배터리 충전하는 기능과 거의 유사하네요. 클래스 차트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들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쵸. 불박이 꺼진다. 납산이라 수명이 짧아진다. 제가 사실 이거를 아토스라고 아시죠? 아토스. 식빵처럼 생긴 그 아토스 차량을 97년부터 탔어요. 97년부터 탔고 2003년인지 2004년에 300W짜리 인버터를
메인 배터리에 직결해 가지고 차 안에 넣어놓고 노트북을 충전하고 다녔었습니다. 그 차가 지금도 있어요. 몇 년 된 겁니까? 97년식이 지금까지 있으니까요. 그 인버터는 타버렸어요. 그냥 타가지고 작년에 탔습니다. 작년까지 그럼 몇 년 쓴 겁니까? 한 15년은 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동 끄고도 그때도 상시로 전원을 썼었습니다. 올란도가 아니고. 아토스의 배터리가 몇 암페어인지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용량도 작잖아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방전이 되고 뭐 수명이 짧아지고 그랬던 기억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그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한 2, 3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 배터리에도 좋고 연비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긴급 출동까지 이렇게 부르셨다면 뭐 해놓는 게 좋긴 하겠죠. 시동 켜져 있다고 그럴 수 있죠. 혼자 막 켜지니까. 근데 요새 뭐 기술력이 좋아서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켜져 있는 경우는 없었고요. 물론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메인 배터리가 지금 현재 AGM 배터리긴 하지만 납산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아까 아토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지식이 없어요. 그냥 몸으로 느낀 겁니다. 어찌 보면 이론과 뭐 이거보다 실질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토스 사용할 때도 배터리 효율이 자꾸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오래 탔습니다. 적절한 인버터까지 인버터 추천해 놓은 거 있습니다. 영상에. 예. 감사합니다. 오토 배터리 365 여러가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마이키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전자장잖아요. 전자장비인데 혹시나 AS를 받을 일도 있고 뭐 해서 그냥 마이키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막 다 검색해 봤거든요. 이거 말고 또 그것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차 안에 하나 넣어 놓으면은 그냥 두 개가 연결돼 가지고 막 뭐 지방에 있는 차도 막 시동 걸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휴, 네임밸류가 있는 걸 하자. 그래야 뭐 AS도 되고 좀 하지 않겠냐. 이래서 그냥 마이키를 선택했습니다. 그쵸. 배기가스를 계속 뿜어대는 거 치명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쵸. 위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하루에 10분씩 그 정도면 캠핑장 도착해가지고 시동 걸고 짐 내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때 빨리빨리 끄고 그냥 잠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회전은 아까 위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다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기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자동차 정비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아주 그냥 그 배터리를 그냥 혹사를 시켜가면서 이게 견디나? 그래 어차피 6년 됐는데 그냥 뭐 방전되면 뭐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가혹하게 지금 해보고 있는데 그 경험담을 그냥 공유할 뿐입니다. 그 지식 베이스가 좋으시고 경험 베이스까지 같이 있으셔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께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고요. 예. 현재까지의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댓글이 하도 질문이 많길래 처음으로 댓글에 답을 한번 다는 영상을 만들어 봤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